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인벤터 지난번에 저희 로프트 가장 이제 기본적인 사용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끝날 때 제가 살짝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번엔 이제 프로파일만 가지고 이제 로프트를 진행하는 방식에다가 이제 주변에서 이제 흘러가는 이제 흐름선들을 이제 어떻게 제어를 할 거냐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영상에서 어떤 포인트들, 점들이 없는 형상을 하나 만들었고, 그러니까 원이죠, 원. 그 다음에 이제 모서리, 꼭지점이 있는 삼각형 또는 사각형, 이것들의 흐름이 딱 균일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느냐, 안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단면을 썼음에도 형상이 다르게 나온다. 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그때 보여드렸을 때 똑같이 삼각형, 똑같은 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 흐름을 내가 꼬아버리면 꼬여있는 형태가 나오고, 그래서 이제 그냥 단순히 단면만, 프로파일만 선택해서는 로프트를 정확하게 사용할 수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제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흐름선을 제어하는 방법을 이제 몇 가지 제시해 드렸는데, 지난번에 하는 건 좀 간단하게 흐름선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좀 쉽게 쓸 수 있는 방법, 쉽게라기보다는 그냥 대충 쓸 수 있는 방법. 이제 요번에는 이제 그런 흐름들을 로프트라는 거 형상의 특징이 이제 그런 어떤 절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흘러가는 방향성에 대한 제어가 필요하니까 그걸 좀 정밀하게 제어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추가적으로 이제 그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안 살펴본 부분이 있어요. 인터페이스 중에서 이제 그걸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로프트를 해야 되니까 프로파일 2개는 기본적으로 있어야겠죠. 아무리 못해도. 물론 로프트라는 게 프로파일 2개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번 설명 끝나고 다음번 로프트 영상에서는 이제 프로파일 단면이 2개 이상이 될 때 그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제어를 할 수 있고 또 어떤 특징이 생기는가, 그걸 추가적으로 더 알아볼 거기도 해요. 그래서 로프트 영상은 뭐 이번 영상으로 끝나는 건 아니고 마찬가지로 이제 길게 이어질 것 같아요. 자, 어쨌든 프로파일을 먼저 작성을 할 거니까, 자, S 2D 스케치 시작 눌러서 저는 어디를 선택할 거냐면 여기서 이제 우측면, 예, 그쵸? 이제 평면으로 하면 YZ 평면이죠. YZ 평면을 선택을 할 겁니다. 여기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컨트롤 쉬프트 C, 예, 중심지름 원이죠. 그래서 이제 중심점을 원점에다 놓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 원의 지름은 한 30 정도 줄게요. 30 정도. 그냥 대충 주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지름으로 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일단은 저 따라하는 거니까 그냥 맞춰서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30 하고 엔터. 이걸로 이제 프로파일을 끝낼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마무리 눌러가지고 끝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랑 좀 거리가 떨어진 평면에다가 이제 또다시 이제 2D 스케치를 할 거니까 평면이 하나 필요하죠. 그래서 작업 평면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작업 평면 만들 때는 여기 보시면 평면이 있고, 평면에 이제 여기 보면 작업 평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얘를 활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단축키가 저번에 설명드렸지만 키보드에 이제 중괄호에 이제 뒤쪽 막혀 있는 뒤쪽 부분, 그래서 걔를 딱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원점 여기 확장을 해서 지금 우리가 했던 게 YZ 평면이잖아요. YZ 평면과 평행한 평면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YZ 평면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마우스 갖다 댄 다음에 이제 쭉 잡아서 클릭해야지, 왼쪽으로 클릭해가지고 쭉 잡아떼서 저는 여기서 이제 이쪽 방향, X축의 마이너스 방향으로 뺄 겁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서 마이너스 100. 뭐 이게 뭐, 마이너스 방향이냐, 플러스 방향이냐 중요하지 않아요. 뭐 둘 다 가능하긴 한데, 일단 저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뺄게요. 자, 이래 놓고 이제 확인 하면 이제 작업 평면이 하나 추가적으로 더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제 이 평면에다가 또 다른 프로파일을 하나 생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평면을 선택하실 때는 가운데 쪽에서 이렇게 마우스 왔다 갔다 하시면 선택이 안 돼요. 이 평면 지금 대충 윤곽이 보이도록 이렇게 그려져 있는 사각이 있으면 사각의 모서리 쪽에 마우스를 갖다 대셔야지 저렇게 하이라이트가 되면서 선택이 됩니다. 요것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겠죠. 자, 그래서 선택하고 나면 이렇게 신속하게 이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내용들이 나오죠. 이제 요거는 이제 아까 우리 거리값 마이너스 100 줬잖아요. 그 거리값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제 얘로 편집을 해주면 되고, 얘는 뭐냐? 여기다가 스케치를 작성하겠다.
이 작업 평면에 난 스케치를 작성할 거야. 그럼 얘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죠. 자, 얘를 클릭을 해서 들어갈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삼각형 그릴 거예요. 삼각형. 자, 삼각형 그릴 거니까 여기서 직사각형 확장을 해가지고 이제 밑에 보면 폴리곤 할 거고요. 정삼각형 그릴 거니까 3. 삼각형이니까 이렇게 하고 이 삼각형의 원점은 여기 원의 중심점하고 똑같이 이제 찍어줄 거고요. 이제 마우스 이렇게 쭉 하시면 대충 나오겠죠. 뭐 이제 이걸 외접으로 그릴 거냐 내접으로 그릴 거냐는 제가 앞서서 폴리곤 설명할 때 다각형 설명할 때도 있겠지만 이게 우리가 이제 오토캐드에서 할 때는 외접을 선택해서 하느냐 내접을 선택하느냐 이게 중요하지만 3D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나중에 치수를 줄 때 내가 꼭지점에 치수를 줄 거냐 아니면 면에다 치수를 줄 거냐에 따라서 외접 내접 개념이 언제든지 막 왔다 갔다 바뀔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기서 굳이 저렇게 외접이냐 내접이냐고 표시해 주는데 저거는 크게 의미 없어요. 어쨌든 이제 저는 요 꼭지점이 요 위로 뾰족하게 올라오게 이렇게 대충 완전히 이렇게 요 원을 벗어나지 않게 적절히 그냥 약간 꼭지점만 살짝 삐져나오고 면들은 그냥 저 원을 가로지르는 상태 요 상태로 해가지고 쫙 클릭을 해서 놓을게요. 자, 그리고 이제 ESC. 자, 일단 저는 요 면이 그냥 지금 요렇게 평평한 상태로 놓이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럼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상태에서는 수평이잖아요. 그럼 수평의 단축키는 키보드의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 눌러보시면 수직이 나올 거예요. 수직이. 마이너스를 눌러보시면 수직이 나오죠. 네. 요거가 이제 좀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인벤터의 단점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때는 여기 좌표 축을 보고 판단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Y, Z잖아요. 그럼 Y가 알파벳상으로 앞이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건 Y가 먼저니까 Y가 수평. 알파벳이 작은 쪽이 수평이다. 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게 또, 인벤터 쓰다 보면 저게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저는 솔직히 인벤터에서 수평 수직의 개념을 어떻게 잡고 있는 거냐. 이게 많이 헷갈려요. 제가 인벤터를 오랫동안 썼지만, 인벤터를 쓰면서도 계속해서 쓰면서도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게 저만 그렇지 않았다라는 게, 원래 옛날에는 이제 수평 수직 구석 조건 딱 클릭을 해도, 이렇게 지금 선이 보이잖아요. 수직 방향으로 선이 쫙 추론선이 나오잖아요. 옛날에 인벤트 초창기에 저 선이 안 나왔어요. 내가 수평이든 수직을 선택을 해도. 근데 저게 추가된 이유는 이제 유저들이 잘 구분을 수평인지 수직인지 잘 구분을 못하네. 그래가지고 이제 저걸 추가해 준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좀 수평 수직 개념을 좀 일률적으로 명확하게 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눈에 얘기지만 인벤토의 이 수평 수직 시스템보다는 퓨전이 가지고 있는 수평 수직 시스템이 훨씬 좋습니다. 퓨전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퓨전의 수평 수직 시스템이 훨씬 좋아요. 좀 인벤토의 수평, 스케치상의 수평 수직은 좀 문제가 있다. 어쨌든 전 이제 이 상태로 하고 지금 이게 수평이죠. 수평 구석 조건이 지금 아이콘 활성화된 거 보면은 수평 구석 조건이 활성화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를 이렇게 수직하게 놓으면 지금 구석 조건은 수평이죠. 수평하게 놓으면 얘가 이제 딱 수직하게죠. 이 방향이. 정말 헷갈려. 예, 그렇게 고정이 돼버리죠. 그리고 나서 이제 크기를 줄 건데 크기는 여기서 일단 얘의 나누기 2 반지름이죠. 반지름을 하고 그렇고 나서 마이너스 한 4 정도 줄게요. 4. 그러면 11이죠. 11 정도 요렇게.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지금 요 정삼각형은 뭐예요? 지름이 11인 원에 외접하는 정삼각형이에요. 그 개념으로 지금 설계를 한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했는데 이제 얘하고 여기 삼각형하고 이제 요 원하고 이제 로프트를 할 거예요. 로프트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지난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예측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상황에서 이제 그럼 이 점은 어디로 갈 거냐? 그럼 수직하게 내려와가지고 여기로 올 거예요. 여기로 딱. 그리고 이 점은 어디로 갈 거냐? 이제 얘가 이게 여기서 딱 나눠지니까 이게 1대 1대 1이잖아요. 정삼각형이니까 면의 비율이. 그러니까 원의 원주도 1대 1대 1이 되게 요렇게 올 거예요. 요렇게 잘려가지고 요렇게 올 거예요.
이렇게 잘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 원주 비율도 1대 1대 1이 되게 그렇게 올 거다. 근데 지금 제가 원하는 거는 이제 그렇게 작업할 게 아니라 나는 그게 아니라 요 포인트가 지금 요 수평선으로 잘리는 요로 왔으면 좋겠어. 이렇게 왔으면 좋겠어. 이렇게 왔으면 좋겠어. 이제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형태의 표면에, 곡면에, 겉에 외면에 흐름이 존재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설계를 할 때를. 얘가 인벤터가 기본적으로 나눠주는 그거대로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요 그거에 대해서 제어를 할 때 좀 더 디테일하게 제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요번에 알아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만 하고 기본적으로 제 말이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합시다. 자, 마무리하고 나갈게요. 나가고 이제 이 평면은 스케치하는데 썼잖아요. 계속 보이면은 이제 안 좋으니까 이 평면 선택하고 Alt V 눌러주시면 가시성이 꺼지죠. 지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델리트로 지운 게 아닙니다. 이게 컨트롤 Z. 만약에 내가 이 평면을 선택하고 델리트를 눌러버리면 예, 스케치도 같이 지워져요. 그래서 얘가 스케치 지운다고 나오죠. 피처 삭제예요. 여기서 델리트 해가지고 여기 확인 눌러주시면 그냥 지워지는 거예요. 예, 요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스케치가 썼는데 계속 이렇게 보이면 우리 안 좋잖아요. 지저분해 보이고. 그러니까 얘를 잠깐 안 보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간혹 가다가 이제 3D 모델링 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렇게 이제 작업 평면이 필요해서 작품을 만들었는데 만들고 나서 쟤를 숨기지 않는 사람이 있어. 그냥 지저분하게 냅둬. 이거 이제 매니팩처링 2급 시험 보시는 분들도 많이 이렇게 하시는데, 물론 이제 매니팩처링 2급 시험에서 저게 보인다고 해서 감점하진 않을 겁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만약에 이제, 제가 늘상 하는 얘기지만, 자격증 시험에서 그걸 어떻게 평가하든 그건 나중 문제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저걸 이제 굳이 숨기지 않고 냅뒀다 그러면 위에 상사가 뭐라고 할 거냐. 예. 나 저 평면 필요해서 쓰고 뭐 저거 굳이 숨겨야 돼. 어차피 필요한 건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렇게 되면은 되게 나중에 이제 우리가 3D로 설계를 하면 부품을 여러 개 조립을 할 거 아니에요. 조립할 때 저 평면들이 다 보여요. 저 작업 평면들이. 그러면은 뭐 각 부품마다 작업 평면 하나씩 있다 그러면은 막 조립하고 나면은 막 작업 평면들이 막 여기저기 널려 있습니다. 그 상태로 내깔겨두고 이렇게 작업을 해버리면 위에 상사가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뭐 뭔가 제가 눈에 얘기하면 어떻게 돼야 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뭔가 난 귀찮아라는 식의 작업을 하면 안 돼요. 모든 작업은 깔끔하게 마무리를 져주셔야 돼요. 그래서 작업 평면 다 썼다 그러면 반드시 이게 뭐 의미 있는 작업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깔끔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Alt V 가시성을 꺼주셔야 돼요. 아이고 잘못 눌렀네. 이렇게 가시성을 꺼주셔야 된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한번 로프트를 해보죠. 자, 로프트 단축키는 컨트롤 쉬프트 L이었죠. 예, 인터페이스는 최근의 인터페이스가 아니라 이제 옛날 대화 상자 방식이다. 다이얼로그 박스 방식이다. 자, 여기서 이제 하는 방법은 여기서 단면을 이렇게 하나, 그렇죠? 두 개를 선택하면 이렇게 이어지고요. 지금 여기서 이미 이제 이어지면서 흐름은 결정이 났죠. 그래서 이렇게 우측면도 딱 보면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지금 연두색 선으로 이렇게 쭉 보이죠.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정확하게 이 사이드 원주의 비율이 1대 1이 되는 그 지점으로 흐르고 흘러요. 물론 이제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는 저런 식으로 왔으면 좋겠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아닌데 나는 이 점이 1로 흘렀으면 좋겠는데 이 점이 1로 흘렀으면 좋겠는데 그럼 거리 비율은 1대 1대 1이 아니죠. 이렇게도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건 우리가 이제 제어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얘를 쪼갰어요. 쪼갰다. 이 선분 자체를 아예 쪼갰어요. 쪼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서 변이, 뭐 그 상태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흐름을 제어했는데 이제 그 흐름을 제어해 준 거는 이제 변이겠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해보면
컨트롤 시프트 L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이어지는데 곡선에서 상태 그럼 요거고 변이 가면 지금 이제 여기서 자동으로 흐르게 돼 있는데 자동 매핑이라고 돼 있는데 얘를 꺼주고 그게 아니라 여기서 첫 번째 절점 갖다 대면 이렇게 뜬다 그랬죠. 삼각형의 저 꼭지점은 지금 여기로 오는 거 맞으니까 얘는 바꿀 필요 없고 두 번째 건지 얘네요. 얘니까 얘는 이렇게 우측면도 해서 여기서 나 이쪽으로 왔으면 좋겠는데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딱 정확한 포인트가 안 잡히죠. 안 잡혀서 뭘 했어요. 저것 때문에 결국 이 원을 끊어줬어요. 이 원을 끊고 끊어가지고 여기에 포인트, 여기에 포인트, 여기에 포인트가 생기게 해주고 저게 포인트가 끊어가지고 포인트 선의 끝점이 발생되면은 거기 이제 오스냅처럼 딱 달라붙죠. 그렇게 해서 제어를 했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이번에는 다르게 제어를 하겠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ESC로 종료했어요. 자, 일단은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얘가 이쪽으로 와야 되고 얘가 이쪽으로 와야 되니까 일단 이 원의 점들은 필요해요. 그럼 끊어주는 건 똑같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원을 끊는 게 아니라 이번엔 점만 추가할 거예요. 지난번에는 점만 추가했을 때는 그 추가한 점에는 이제 탁탁탁 달라붙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이 원의 스케치를 수정할 거니까 원의 스케치가 스케치 1번이죠. 아니면은 스케치 1번인 거 기억 안 나면은 그냥 여기다 마우스 갖다 대시고 클릭 한번 해줘요. 스케치에다. 그럼 이렇게 아이콘 뜨는데 여기서 뭐예요? 세 번째 스케치 편집 하면 스케치 편집하러 들어와요. 삼각형이 없어졌는데요. 그러니까 없어진 게 아니라 시간상으로 스케치 1이 먼저 태어났죠. 제가 스케치 1을 먼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편집하러 들어가면 얘 이후에 생긴 건 안 보여요. 왜냐면 아직 발생하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타임머신을 타고 어떻게 보면 과거로 돌아간다. 그래서 이거를 퓨전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이런 것들을 타임라인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요건 타임라인과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얘가 태어난 게 제일 최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발생된 삼각형은 당연히 안 보이는 겁니다. 어쨌든 그것 때문에 이제 한 가지 문제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필요한 건 삼각형이 있을 때 요 포인트. 방금 전에 내가 마우스 이렇게 딱 갖다 댔을 때 나오는 난 요 포인트를 찾아야 되는데 요 포인트를 저 삼각형이었으면 어떻게 찾아? 그러면은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느냐? 여기 값이 11이다. 이걸 기억을 해야겠죠. 저 값을 알면은 저 포인트를 잡아줄 수 있어요. 자, 그걸 잘 기억을 하고 여기 점을 찍어주는 거예요. 점을 요 위에 정점에다가 하나 찍고 그 다음에 여기다 하나 찍고 여기다 하나 찍어줘. 자, 이게 딱 요 위에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F9 눌러서 일단은 오스냅 보이는 건 꺼주고, 자, 오스냅이 아니라 저 구석 조건 보이는 건 꺼주고, 이것도 이제 학생들 되게 많이 실수하는 게, 방금 전에 제가 4분점, 이게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점 해가지고, 여기다가 내가 이 원에 4분점이 딱 가면 이렇게 딱 붙어요. 붙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클릭을 하는데, 얘가 붙었냐면 안 붙었어요. 왜 안 붙었냐? 자유도를 보시면, 이렇게 돌아가는 게 있죠.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요 점을 잡아서 움직이면, 움직여집니다. 딱 4분점이 안 붙어요. 조금 아쉬운 점이긴 한데 이게 이제 인벤터에 구속 조건의 개념에서 4분점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4분점이 못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4분점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원의 표면의 일치를 잡아주고 원의 중심점과 수직이냐 수평이냐를 잡아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저 원 표면에 4분점이 딱 스냅 걸리는 거점에 딱 클릭을 하면 이 두 개를 동시에 자동으로 붙여주면 좋은데 인벤터는 그렇게 친절하지 않아요. 그냥 원 표면에 일치하다라는 구속 조건만 붙여주고 원의 중심과 수직이냐 수평이냐는 조건을 주지 않아요. 구속 조건을 자동으로 절대 자동으로 안 줘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저 조건을 줘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 이게 심지어는 강사들도 그래요. 일부 강사들은 저거 수평 수직을 구속 조건을 안 주고 그냥 스케치를 마무리 지시는 강사들이 계세요. 그렇게 학생들을 가르치는 강사님들이 계세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가르치는 강사님들한테는 배우지 마세요. 인벤터. 그걸 잘못 가르치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어중이 떠중이라는 얘기예요. 제대로 인벤터 쓸 줄 모른다는 얘기예요. 인벤터의 특성을 명확히 알고 있는 강사님이라면 이 상황이 딱 되면 자동적으로 이제 수평 수직에 대한 건 안 붙었으니까 여기서 별도로 수직 I
불러가지고 I 누르면 이제 또 우측이니까 이렇게 들어가죠. 수평으로 가야겠네요. 항상 헷갈린다니까요. 자, 수평 마이너스 눌러가지고 자 여기 중심점과 원의 중심과 요 위에 내가 찍어준 점이 수직합니다를 걸어줘야 얘가 마우스로 잡아서 끌어도 안 움직이고 항상 여기 있어요. 그렇죠? 항상 저걸 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아래쪽에 점 2개 찍었죠.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요 이쪽에 하나. 이 둘 사이는 수평 조건으로. 왜냐면 우리 스케치상에 어디에요? 저 바닥에 있는 수평선과 교차하는 지점이잖아요. 그럼 저 두 점은 수평한 지점이에요. 그렇죠? 수평하게 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먼저 여기서는 이제 지금 수평 수직이 반전됐으니까 수직 조건이겠죠? I 해가지고 I 눌러가지고 자, 여기서 얘하고 얘는 수직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얘를 움직이면 옆에 게 따라 움직여요. 같이 올라가요. 같이. 그쵸? 같이 올라오죠. 요 높이를 맞춰주고 요거 높이가 D 여기 중심으로부터 얘까지 높이가 아까 얼마였어요? 11이다. 이렇게 주고 스케치 마무리. 자, 그리고 이제 우측에서 바라보면 자, 보면 어떻게 돼요? 여기 깍 점 있고 그다음에 요 딱 수평선과 교차하는데 점점 있다.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로프트 해볼게요. 지난 시간 복습이에요. 컨트롤 쉬프트 L. 자, 여기서 자, 내가 얘를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얘를 선택하고 자, 우리가 원하는 흐름은 전부 다 지금 요렇게 오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흐름은 요게 아니라 여기서 이 점으로 왔으면 우리가 추가해준 요 점으로 왔으면 좋겠다. 요 점으로 왔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이건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제어해 주려면 다시 한번 컨트롤 쉬프트 L 자, 얘 선택하고 자 여기서 변이를 눌러주고 자동 매핑 꺼주고 그 다음에 지금 선택된 건 저 위에 선이니까 두 개 설정. 두 번째 설정이죠. 번역이 좀 이상하죠. 지금 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어디로 와야 돼? 이 점으로 와야 되는데 이 점에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습니다. 제가 얘기한 게 이게죠. 점만 찍어줬을 때는 저렇게 붙지 않는다. 그렇죠? 그럼 지금 여기서 마우스를 클릭해도 저거는 대략적인 위치, 정확한 위치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어떤 제어를 할 때는 항상 정확한 위치를 해야 되니까 결국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이 선들을 분리해서 이걸 완벽한 끝점으로 만들었어요. 자, 근데 지난 영상에서 우리가 한 가지 테스트를 안 해본 게 있어요. 이걸 과연 꼭 분리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점의 유형만 바꿔줘도 되느냐? 그건 테스트를 제가 안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는 그거마저 테스트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점의 유형을 바꿔준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이건 중심점이에요. 지금 십자로 이렇게 그려지는 건 중심점이고, 중심점 말고 점의 유형이 하나 더 있죠. 그냥 일반 점. 일반 점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스케치 편집으로 들어가서 점의 유형을 바꿔볼게요. 왜냐면 우리가 선을 끊어줬을 때 나오는 점은 손의 끝점, 그게 일반점이거든요. 중심점이 아니라. 그러면 일반점에는 붙는다는 얘기니까. 그럼 얘를 중심점이 아닌 일반점으로 바꾸면 아까 그 흐름선들이 그대로 맞춰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일단 그걸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얘를 다시 선택을 하고 여기서 스케치 편집 눌러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 점들 요 점들을 전부 선택을 해서 자, 여기서 요 중심점 지금 체크돼 있죠? 예, 표시되어 있는데 얘를 꺼주는 거예요. 꺼주면 십자가 아니라 그냥 동그란 점으로 바뀌죠. 이걸 이제 일반점이라고 하죠. 일반점으로 가서 자, 마무리. 자, 그래 놓고 다시 한번 로프트 해볼게요. 컨트롤 쉬프트 L. 자, 얘 선택하고 그 다음에 얘 선택하고 자, 흐름선 바꾸기 위해서 변이를 눌러주고 자동 매핑 꺼주고 그 다음에 두 개 설정 여기서 이제 이쪽이죠. 이쪽 그래서 와가지고 붙어줘. 예, 역시 안 붙네요. 그러니까 이게 점으로 바꿔도 일반점으로 바꿔도 안 붙고 이렇게 되면은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선을 완전히 분리 저 원이 하나인데 굳이 저 원을 세 개의 호로 분리하지 않는 한 저게 저렇게는 조정을 해줄 수가 없다라는 얘기.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원을 그렸을 때 저걸 분리를 하느냐 대부분 분리를 하진 않아요. 분리를 하진 않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저 작업을 해줄 때 저 흐름을 바꿀 때 어떻게 해주냐면 이제 이렇게 점을 찍어놨잖아요. 세 개를 찍어놨으면 여기서 이제 스케치를 한 번 더 들어갑니다. 근데 요때 스케치 들어갈 때는 이제
일반적으로 3D 스케치는 많이 들어가요. 왜냐면 이제 어차피 여기서 여기 내려오는 거 2D로도 잡을 수 있고 그런데 여기서 여기도 남은 것도 2D로 잡을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평면을 또 2D로 그리려면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를 잇는 거는 평면을 그릴 필요는 없거든요. 평면을 만들어줄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얘는 지금 보면은 YZ 평면, XY 평면, XY 평면에다 그려주면 돼요. 여기서 여기를 잇는 거는. 근데 요거는 이제 솔직히 말하면 그릴 필요도 없고 어차피 여기서 여기까지 흐를 거니까. 중요한 건 이제 얘랑 얘의 흐름을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요쪽으로 오는 거는 요렇게 이 두 선을 포함하는 이 평면을 하나 만들어줘야 돼요. 이게 어렵진 않은데 귀찮으니까 어차피 직선으로 이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저 평면을 안 만들고 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3D 스케치예요. 3D 스케치. 그래서 대부분 이제 요 상황에서 3D 스케치 쓰는 경우가 많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살짝 보여드리면 3D 스케치 시작 눌러주고 그다음에 이제 요점에서 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선이니까 L 해서 여기 딱 갖다 대면 이렇게 녹색 잡히죠. 그리고 여기서 딱 갖다 대면 녹색으로 딱 잡히죠. ESC L 여기서 땅 찍고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서 땅 찍고 녹색 딱 뜰 때마다 이렇게 찌는 거예요. 그럼 빠르게 지금 이어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 이렇게 어차피 요 위쪽은 제가 필요 없다 그랬어요. 왜냐면 지금은 그냥 지구로 이렇게 오는 거니까 제가 이렇게 선을 그래서 선으로 유도를 해주지 않아도 지구로 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필요 없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선을 이렇게 빠르게 그려주고 나면 이제 뭐가 되느냐? 컨트롤 시프트 L. 자, 여기서 이제 마찬가지로 얘를 선택을 하고 이제 얘를 선택해서 이어줍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상태에서는 내가 원하는 흐름대로 오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왔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뭘 해주느냐?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건 요 뒤쪽에 있는 기능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요거는 뭐라고 돼 있냐? 레일이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중심선이라고 돼 있고, 여기 보면 면적 로프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일 시스템이에요, 레일 시스템. 뭐 말들은 다 다르게 써져 있는데 전부 다 레일입니다, 레일. 근데 레일을 이제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방식에 따라서 이제 세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체크되어 있는 건 그냥 레일이에요, 레일. 요거는 내가 이제 그려준 요 선. 방금 전에 그려줬던 요 선 있죠, 여기. 선을 추가해주면 되는데, 여기 보면은 추가할 때는 여기 추가하려면 한번 클릭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이렇게 스케치 선택 나오고, 이 상태에서 요 아래쪽에 그려졌던 요 선. 그쵸? 갖다 대면 하이라이트 되죠? 딱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방금 전에, 요 위로 올라가던, 지금 비교해서 볼게요. 그쵸? 여기 보면 다르죠? 여기서 이렇게 갔었는데, 얘처럼 이렇게 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요 선을 따라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선을 따라서 간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거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 형상이 달라진다. 지금 보면 뭐가 달라졌어요? 이 곡률이 달라지죠. 변형되는 곡률 위치가 달라져요. 왜냐면 얘는 이렇게 돌아서 요쪽으로 가려고 그럴 거고 얘는 여기서 지구로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제 학원 강사님들이 되게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게 그냥 로프트 할 때는 그냥 사각형 그려놓고 원 그려놓고 딱 이어주면은 다 똑같은 거예요. 맞아요. 그냥 두 개 그냥 이 프로파일 선택하고 이 프로파일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틀린 거예요. 이거 선택해도 요 겉에 표면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가는 거예요. 로프트는 절대 그렇게 못 써요. 그렇게 간단하게 단면 두 개 선택해서 그냥 쓸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게 로프트가 단면 두 개가 딱 선택돼서 쓸 수 있으려면 진짜 모서리, 그러니까 선의 개수가 딱 제가 원을 잘랐잖아요. 원을 3등분을 했잖아요. 이 변의 개수가 똑같아야 돼요. 모든 도형이. 삼각형과 사각형을 이루면 삼각형과 사각형의 변의 개수가 맞아야 돼. 다음 시간에 할 건데 다음 시간에 아마 이제 삼각형과 사각형과 싸울 거예요. 이거는 원의 싸움과도 달라요. 원의 싸움보다 복잡해져. 왜냐면 폴스하고 짝스잖아. 아예 안 맞잖아. 그럼 더 쪼개야 돼. 두 개를 다 포함할 수 있게 더 많이 쪼개줘야 된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프로파일만 선택해서 이어놓고는 됐습니다라고 가르치는 방식의 로프트 자체를 이상하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로프트는 제어하기 되게 어렵고 복잡해요. 이런 게 로프트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저렇게 선을 가지고 해주는 방식이 요렇게 선을 추가로 그려가지고 제어해주는 방식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로프트의 레일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보면 컨트롤 시프트 L. 자, 여기서 이제 얘 선택하고, 이제 얘 선택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추가하려면 클릭 선택을 하고 얘를 해요. 그럼 이쪽만 가요, 이쪽만. 이쪽은 안 간단 말이에요. 이쪽은 원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그럼 이쪽도 가려면 또 그냥 추가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도 선을 선택해서 이 선을 선택해서 추가. 그러면 두 개가 다 추가가 돼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레일 같은 경우는 몇 개든 다 추가가 돼요. 내가 보내고 싶으면 보내고 싶은 방향으로. 여기 중간에다가 점을 추가해가지고 중간 흐름도 내가 잡아줄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내가 관리할 수 있는 모든 흐름들을 다 관리해줄 수 있는 게 레일 시스템이에요. 로프트는 원래 그렇게 써야 돼. 그래야지 실제로 삼각형이 원형으로 바뀌면서 그 표면이 변하는 게 내가 원하는 방향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변화했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을 다 제어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로프트의 레일 시스템이다.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레일은 이제 저렇게 겉에 있는 것들을 저렇게 해준다라는 거죠. 저걸 이제 좀 더 저 레일을 좀 더 재밌게 쓸 수가 있어요. 복잡하게. 우리는 지금 요걸 직으로만 이었잖아요. 직으로만 이었는데 요번에는 좀 다르게 이어볼게요. 직으로 있지 않고. 자, ESC로 이제 취소를 할 거고요. 자, 홈 버튼 누르고 우리가 그린 3D 스케치는 지우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얘기를 했을 때 원래 이제 여기 이렇게 있고 여기 이으려면 우리가 2D 스케치로 하려고 그러면 평면이 하나 있어줘야 된다. 왜? 이 점과 이 점을 다 모두 포함하는 이런 평면이 하나 있어야 된다. 지금 요거 평면은 없어요. 요거랑 평행한 평면은 어딨냐면 여기 요 중심이 있는 데는 있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보면 지금 요 평면과 이제 이 두 점을 포함하는 평면이 평행한 평면이긴 한데 어쨌든 여기는 위 중심이 있는 데는 요 평면이 있는데 요 점들이 있는 데는 그 평면이 없잖아요. 저기다가 우리가 선을 그리려면 평면이 추가가 돼야 돼. 그러면 지금 저는 이제 거기다가 2D 스케치를 할 거기 때문에 그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걸 만들게요. 평면을 만들게요. 이제 만약에 내가 이제 요 높이, 요 11일 떨어진 곳에 이제 평면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나중에 이제 작업 피처할 때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긴 하지만 여기서 이제 평면을 선택을 하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요 위치에 해당하고 요 점을 선택해도 되고 아니면 요 선을 선택해도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선을 선택하는 게 좋아요. 네, 선을 딱 선택을 해요. 그러면 선이 그 평면, 저 선이 내가 만들고자 하는 평면 위에 있어요. 저 선이 있는 곳에 평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선을 포함하지만 이제 평면의 방향이 뭐 이렇게 기울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이렇게 기울어져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이렇게 기울어져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저 선을 포함하는 평면이 여러 개잖아요. 이 선을 축으로 360도 뺑 둘러서 저 선을 포함하는 평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저거의 각도를 정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참조하는 다른 평면이 하나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건 어떻게 해주느냐? 자, 평면에서 자 얘를 선택을 하고 참조하는 평면. 나는 이제 요 중심점에 있는 평면 중에 XZ 평면과 평행한 평면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 얘를 딱 선택을 해요. 선택하면 기본적으로 뭐라고 나오냐면 90도가 돌아가요. 이거를 0으로 바꿔줍니다. 0을 입력하니까 어떻게 돼요? 저 위에 가하고 평행한 평면이 하나 나오죠. 그렇죠? 이렇게 해놓고 확인 눌러주면 평면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저는 이제 이 평면에다가 이 점과 이 점을 잇는 경로를 그려줄 건데 그 경로가 아까처럼 직선의 형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레일 시스템을 응용을 하면 우리가 일반적인 로프트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직으로 가는 거잖아요. 다이렉트로 딱 최단 거리로 딱 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형상을 만들다 보면 그게 아니라 약간 좀 돌아서 가고 싶은데 그 표면이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도 우리가 레일 시스템을 통해서 제어를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걸 한번 보면 자, 이 면을 선택을 하고 여기서 플러스 눌러서 이제 스케치를 그릴게요. 자, 여기서 여기 삼각형 요 꼭지점에서 저는 뭘로 그릴 거냐? 선에 있는 스플라인을 이용을 해서 그릴 겁니다. 스플라인. 자, 그래서 요 꼭지점 갖다 대고 잡으려고 그러면 안 잡힙니다. 자, 여기 있는 요 점으로 이어지는 건데 잡으려고 그러면 안 잡혀요. 저거 이제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것도 조금 인벤트 불편한 점인데 그냥 다른
스케치에 있는 점들을 그냥 바로 가져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인벤터는 항상 자기 스케치 외부에 있는 어떤 형상이라든가 스케치라든가 뭘 갖고 오려고 그러면 자꾸 투영을 해야 돼요. 형상 투영. 이게 솔리드웍스하고의 차이점이에요. 솔리드웍스는 외부에 있는 거를 그냥 투영하지 않고 바로 갖고 와요. 물론 이제 알고리즘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했느냐. 투영을 했는데 투영한 걸 안 보이게 처리를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솔리드웍스 같은 경우는. 왜냐면 투영이 안 되면 그 점을 못 갖고 오는 게 사실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솔리드웍스 시스템은 투영을 했는데 투영이 안 보이게, 투영 안 한 것처럼 안 보이게 숨겨져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 숨겨져 있던 어쨌든 솔리드웍스는 편하잖아요. 그냥 바로 갖고 올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인벤터는 꼭 여기서 항상 투영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요 점과 요 점을 갖고 와줘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다. 그렇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만 하고 요 두 개만 있으면 되니까 여기 다시 이제 여기 위쪽 눌러서 이렇게 하고 요걸 이렇게 롤로 한번 돌려줄게요. 돌려주고 여기서 이제 여기서 여기로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스플라인으로 갈 거예요. 스플라인으로 해서 요 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바깥 안쪽으로 좀 살짝 들어갔다가 바깥쪽으로 살짝 나왔다가 안쪽으로 살짝 들어가는 형태로 이렇게 갈게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이제 이쪽이 너무 안쪽으로 꺾이니까 이제 요거는 좀 조정을 할게요. 좀 완만한 형태로. 이런 형태로 갔으면 좋겠어. 이런 형태로 이렇게 점들의 위치를 조정을 하고, 필요하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얘를 가지고 이렇게 여기서 탄젠트로 이렇게 나가게, 여기 지구로 나갔다가 안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어요. 컨트롤 Z. 네, 요거까지는 안 할게요. 요거까지는 안 하고, 요 정도로 제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반대쪽도 똑같은 모양으로 가고 싶어요. 요거랑 대칭으로 정확히 말하면 대칭으로 가고 싶어요. 그래서 반대쪽도 해줄 건데 대칭이니까 이거는 요 가운데다가 선 단축키가 L이죠. L을 해가지고 여기는 이제 원점이 있고 원점이 녹색으로 잡히죠. 여기서 이제 꼭지점. 요 꼭지점도 안 잡히잖아요. 지금. 그쵸? 안 잡히는데 이건 수직으로만 뻗으면 되니까 수직으로 뻗을게요. 수직으로 뻗고 자 얘는 우리가 쓸 선이 아니에요. 그래서 참조 구성으로 선택하고 구성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점은 이 점하고 높이를 같게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수직이어야겠죠. I 아니네 수평이네 헷갈리네. 예, 또 헷갈리죠. 이거 좋은 예가 나왔네요. 인벤터의 저 수평 수직 시스템이 이상한 좋은 예. 지금 보면은 여기 좌표를 축을 잘 보세요. 좌표축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X고 여기가 Z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일전에 설명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좌표축을 이제 내 이 화면이 이렇게 있는 데서 이게 무조건 수직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게 무조건 수직이고 이게 무조건 수평이 아니다. 어떻게 봐야 되느냐? 했으면은 이제 여기 X축이니까 얘가 알파벳이 작잖아요. 그럼 얘가 수평이더라. 네. 그 다음에 Z축. 얘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수직이다. 네, 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얘가 X축이 작은 거니까 수평이다. 그래서 마이너스를 이제 입력을 해야겠죠. 마이너스 딱 입력을 하면 어떻게 돼요? 수직으로 나오죠. 제가 말하는 거하고 틀리죠. 아까 우측면에서 들어왔을 때하고 지금 경우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현상까지 나오면은 결국 인벤터가 말하고 있는 수평과 수직은 좌표축, UCS 좌표축과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우리가 뭘 기준으로 판단해야 돼? 결국 인벤터가 말하고 있는 저 수평과 수직의 기준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결국 수평을 한번 실행해서 여기 나오는 출원선을 보고 생각해. 라는 게 밖에 안 되거든요. 이렇게 무식하게 작업하는 거는 솔직히 말하면은 소프트웨어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인벤터의 수평 수직 시스템은 심각하게 잘못되어 있어요. 2D 스케치에서. 뭘 근거로 제가 수평인 거야. 수직인 거야. 라는 거예요. 얘가 지금 좌표의 개념으로 작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수직이어야 되는데 아니면은 이게 X, Y, Z가 가위바위보인가? 이 가위바위보 시스템인가?
XY일 땐 X가 우선, YZ일 땐 Y가 우선, ZX일 땐 Z가 우선. 가위바위보 시스템인가? 지금 봤을 때는 그럴 것 같기도 하네요. 가위바위보 시스템. 근데 이런 거를 이런 가위바위보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으면 너무 헷갈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거 일전에는 전혀 생각 못 했는데, 지금 딱 생각해보니까 가위바위보 같아. 자, 그래서, 지금은 Z가 수평인 경우죠. Z가 수평. 그럼 이제 이거 해주려면 얘는 마이너스 수평으로 하고, 얘하고 요 점하고 딱 이렇게 일치되게 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대칭, 밀어. 하고, 얘 선택하고 오른쪽 클릭, 계속 요 가운데 선, 그 다음에 오른쪽 클릭, 대칭을 넘겨줬습니다. 자, 그리고 마무리. 자, 그리고 이제 요러고 끝낼 게 아니라 여기서 요 중앙에서 여기도 오는 것도 직으로 안 올 거예요. 여기도 굴곡을 줄 거예요. 여기 굴곡 따로 줄 거예요. 일단은 저 굴곡은 좀 이따 주고, 일단 요 상태에서 한번 결과 먼저 확인합시다. 요거부터 먼저 확인하고 하죠. 일단은 여기서 이제 작업 평면은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안 쓸 거니까, 스케치 다 했으니까 오른쪽 클릭, 가시성 해서 끌게요. 이렇게 항상 작업 평면에 쓰고 나면 항상 안 보이게 해줘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컨트롤 쉬프트 L 로프트. 자, 얘랑 얘를 가지고 로프트를 하는데, 자, 안내 레일을 추가 클릭해주고, 자, 요 선, 요쪽 선만 클릭을 할게요.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뭔가 휘어 있죠? 지금 여기서 위아래 방향은 다 직으로 오고 있어요. 직으로 오는 게 보이는데 이쪽을 보면은 요렇게 자, 미선을 따라가지고 오고 있는 게 보이죠? 저 위에서 보면 요렇게 이 선을 따라오는 게 보이죠? 네, 그렇죠. 그런데 요 반대쪽도 어떻게 돼요? 얘가 이렇게 오니까 이 전체 비율이 있으니까 그 비율에 맞춰서 이 반대쪽도 이렇게 흘러서 오는 거죠. 네, 그거 이해하시나요? 네,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만 하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비율, 프로파일 단면의 이제 크기의 비율에 맞춰서 저렇게 와요. 자, 우측에서 바라보면은 이제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요 흐름은 이제 요 끝으로 오는 거고, 여기는 이제 요쪽의 흐름을 따라서 이제 이렇게 오는 거죠. 여기는 이제 뭐 일자로 이렇게 오니까 이렇게 되고, 얘는 그럼 왜 일자로 안 오느냐? 얘는 일자로 오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비율은 맞춰지고, 대신에 이 커브 형태가 얘는 이제 요 점으로 오라고 했으니까, 요 점으로 오라고 했으니까 딱 맞춰주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얘가 자동으로 등분 비율로 이렇게 맞춰가지고 이렇게 오는 거죠. 1대1이니까. 네, 면의 비율은. 그래서 내가 이제 안내 레일을 추가하지 않은 쪽은 기존의 면의 비율을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따라가지고 대신 이제 이쪽 방향성만 이렇게 추가가 돼서 이렇게 옵니다. 우리가 이제 양쪽을 대칭으로 제어하려고 그러면 제가 반대쪽을 밀어시킨 이유를 아시겠죠? 네. 여기서 다시 반대쪽 선을 추가로 선택을 해줘야, 이렇게 전체적으로 넓어지면서, 양쪽 다, 이번에는, 그쵸? 양쪽 다 이렇게 넓어지면서 오는 형태. 그래서 우측에서 바라보면, 이제 똑같이 이렇게 오고, 대칭으로. 이렇게 된다. 대신에 이거를 정면에서 바라보면,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거. 위아래는, 우리가 좌우로는 굴곡이 있지만, 위아래는 굴곡이 없잖아요. 다 지금 어떻게 돼요? 직으로 오는 형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중간에 어떤 프로파일을 추가하지 않고도 중간에 면들이 흘러가는 모양들이나 형태들을 내가 원하는 형태로 제어를 해줄 수 있는 게, 무조건 로프트는 직에서 직이야,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저 면들이 어떻게 흘러가게 할 것이냐는 결국 사연자가 결정을 해야 되고, 우리가 로프트를 쓰는 상황 대부분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냥 나 삼각형과 동그라미를 어떻게든 연결을 하고 싶어, 이런 그냥 대충 하고 싶은 상황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삼각형과 이 동그라미를 하는데 그 면들이 어떻게 흘러가야 돼. 원래 우리가 이걸 다 일일이 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해주지 않으면 이 컴퓨터가 임의적으로 처리를 하는데, 임의적으로 처리하는 형태가 내가 원하는 형태가 아닐 수도 있고 흐름이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로프트를 사용을 할 땐 이런 제어들을 잘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거고, 이제 추가적으로 좀 위쪽도, 예, 가이드라인을 잡아봅시다. 자, 그래서 그거는 이제 기존에 있는 스케치를 그대로 쓰면 되니까, 컨트롤이래. 단축키 S, 스케치 시작이죠. 그래 놓고, 이제 요 면을 잡아주면 되겠죠. 요 면을 잡고, 여기서 이제 요 삼각형의 이쪽 꼭지점에서 이제 여기를 이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똑같이 곡선으로 갈 거기 때문에, 이제 스플라인 해줄게요. 스플라인 보관입니다. 해가지고 여기 잡으면 또 안 잡히고, 여기 녹색 안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뭘 먼저 해줘야 돼요. 여기서 자 항상 투영해서 요 위에 꼭지점 투영해주고, 요 위에 있는 점 투영해주고. 자 그래서 다시 정면도, 자 여기서 스플라인 요 점 잡고, 대충 여기서는 요쪽이 이렇게 올라오고, 요쪽이 이렇게 내려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그 다음에 확인. 자, 요것도 좀 너무 과격한 것 같으니까, 좀 이렇게 낮춰가지고 살짝만 올라오게, 그 다음에 좀 올려가지고 살짝만 내려오게, 이렇게 좀 바꿔줄게요. 이제 너무 과격하게 하는 걸 하지 마세요. 이게 저 따라 하실 때 대충 하신다고, 이제,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이렇게 급격한 곡률 변화를 갖게 되면은 이쪽에서 꼬여요. 급격하게 곡률이 변하는 곳에서 그 안쪽에 내부에 있는 내체적과 내체적이 저기 이 흐름선에, 원래 이제 이 프로파일이 결국은 이 흐름선의 직각 방향으로 쓰려고 하거든요. 축척을 맞춰가지고. 그러면은 이쪽에서 또 직각 방향으로 쓰려고 했는데 이 면이 꼬여요. 이렇게 꼬이는 데가 발생하면, 좀 이따가 이제 다른 거 설명할 때 보실 수 있겠지만, 이게 발생하면 아예 모델링을 안 해버립니다. 로프트 모델링을 안 해버려요. 나 이거 모델링 못하겠어. 야, 너 나한테 요구를 해도 뭐 이따위 걸 요구하냐? 좀 말이 되게 요구해라. 얘도 인벤터도 물리적으로 말이 되는 걸 할 수 있는 거지, 말이 안 되는 거를 모델링 해줄 수는 없어요. 요구하는 사람이 이렇게 너무 과격하게 이런 커브를 요구하면은, 야, 저건 진짜 나 못하겠는데? 하고 인벤터도 포기해버려요. 대부분 이제 로프트 할 때, 로프트 했는데 어떤 형상이 안 나오고 에러만 나와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요구한 형상들을 보면은 진짜 말 안 되게 과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본인이 컴퓨터한테 요구하고 있는 이 형상 자체가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본인 스스로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면 걔 모델링이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얘한테 너무 무리한 거 요구했구나.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고. 근데 대부분 유저들이 이해를 안 하고 어떡하냐? 안 돼요. 컴퓨터 꾸졌어. 인벤터 꾸졌어요. 이거 왜 모델링 안 돼요? 이 프로그램 이상해요. 버그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버그냐 아니면 본인이 말이 안 되는 걸 요구했느냐는 명확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저렇게는 따라하지 마세요. 분명히 이상하게 발생을 할 거니까. 이렇게 좀 완만해야 돼요. 완만해야지 적절히. 여기는 좀 올려주고, 좀 낮춰주고,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마무리. 자, 이 상태로 이제 다시 컨트롤 시프트 L 해가지고, 자, 2단면과 2단면을 잇고, 그쵸? 그 다음에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직직 가는 게 아니라, 나는 여기서 추가 눌러가지고, 이 선도 추가해 줄 거고요. 이 선도 추가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선도 추가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봤을 때, 정면에서 봤을 때 직직 갔는데 어떻게 해요? 직직 가지 않죠. 여기서 이렇게 흘러가는데 아래쪽은 직선에 가까워요. 왜냐면 여기서 이 선까지 가면서 이 곡선에 맞춰서 펴지고, 이 곡선과 이 곡선 사이에는 위아래 곡선은 없어요. 위아래 커브는 없고 같은 평면상에 놓여 있기 때문에 거의 직선에 가까워요. 그래서 직선에 가깝게 펴집니다. 전체적인 레일과 레일 간에 이루어져야 되는 변화도 로프트가 자동으로 잡아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흐름을 유도할 수 있다. 그래서 로프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뭐냐, 어떤 절점이 있어요. 절점. 우리가 이제 도형을 그리게 되면 꼭지점이 있는데, 얘가 어디로 흘러가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디로 흘러가고 얘가 또 어디로 흘러가느냐,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요 면과 요 면이 자동으로 변화가 맞춰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사용자가 원하는 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두 개의 프로파일을 가지고 로프트를 했다 그래서 다 같은 형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오판이에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프트를 사용을 할 때는 내가 이 중간에 이어지는 곡면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에 대한 정확한 플랜과 계획을 가지고 접근하는 거지,
일반 하원 강사님들이 하시는 것처럼 야 여기다 삼각형 단면 그리고 여기다 원형 단면 그리고 그냥 얘 선택하고 얘 선택하고 그냥 로프트로 끝. 이거는 엉터리예요. 로프트의 조건은 그렇게 되지 않아.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사각형을 보여드렸죠. 사각형은 이 균등 분할을 안 해요. 균등 분할을 안 하고 그때 어떻게 해서 사각형과 원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얘를 1로 보내고 얘는 1로 보내고 얘는 1로 보내고 얘는 1로 보내고 거의 이런 식으로 보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균등 분할이라 그러면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보고 자 이렇게 중심선 그리고 이렇게 중심선 그래서 이렇게도 대칭이고 이렇게 대칭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균등 분할은 이건데 얘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보내고 해서 무슨 시계 돌듯이 균등 분할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뭐예요? 이미 이 측면이 뒤틀렸다는 얘기예요. 뒤틀렸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로프트를 하셔야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프로파일 두 개 선택해가지고 로프트 확인 딱 눌러서 로프트 됐어. 네, 이거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로프트를 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측면에 있는 흘러가는 흐름, 공면의 흐름을 반드시 로프트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제대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이제 레일 시스템까지 써가면서 제어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더더욱이나 이제 더 잘 쓰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레일 시스템이 지금 보여드려준 저 표면에 관련된 지금 우리가 이제 사용한 레일은 로프트 겉에 표면에 대한 제어가 있는데 이 표면 제어 말고 그냥 전체적인 흐름만 제어해주는 아주 단순한 로프트가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추가적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렇게 해서 확인하면 그렇죠?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선들이 이제 위에서 딱 보면 그렇죠? 이렇게 딱 일직선으로 딱 봐서 위아래가 대칭이 딱 나오게 이렇게 이렇게 내가 원하는 흐름이 아래쪽에서 딱 보면 그렇죠? 양쪽으로 요 흐름이 싹 요 흘러가는 흐름이 딱 정확하게 대칭이 딱 되게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진다. 자, 컨트롤 Z. 자, 끝내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스케치 3과 스케치 4 이거 써볼까요? 이거 좀 쓰게 좀 놔둬보고 추가적으로 스케치를 하나 더 할게요. 이 스케치는 여기서 어디서 할 거냐? 보면 S 눌러가지고 여기 보면 지금 기본형으로 나오는 요거 있죠. 요게 이제 XZ 평면이죠. 원점을 포함하는 얘를 선택을 하고 여기서 요 스케치 두 개는 잠깐 가시성 끌게요. 얘 오른쪽 클릭 가시성 걸치적 그래가지고 얘 오른쪽 클릭 스케치 4번도 가시성 끌게요. 끄고 자, 여기서 얘는 평면도 똑바로 보이게 롤로 돌려줄 거고 여기서 이제 요 중심과 요 중심을 있는 곡선을 하나 그릴게요. 스플라인 해가지고 여기서 여기 안 잡히죠. 여기는 원점 있으니까 잡힐 거예요. 그럼 여기만 투영해주면 되겠네요. 형상 투영해가지고 여기 요 끝점 잡고 그 다음에 스플라인 해서 여기 원점 잡고 여기서 위로 아래로 그 다음에 확인 이렇게 하고 얘도 좀 완만하게 할까요? 완만하게 이 정도? 이 정도로 할게요. 이 정도로 하고 마무리.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건 다시 킬게요. 얘하고 얘 선택해서 Alt V 켰습니다. 자, 그래 놓고 이제 컨트롤 시프트 L 로프트예요. 자, 다 마찬가지로 이 단면 요놈, 단면 요놈 두 개 선택을 했어요. 자, 보시면 이제 얘가 있었는데 요게 있습니다. 요 밑에 중심선이라고 돼 있어요. 얘를 체크해 볼게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마찬가지로 스케치를 하나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자, 얘를 선택을 하면 이렇게 흘러오죠. 기존에 있는 걸로도 되네요. 지금 제가 면이 꼬인다 그랬는데 요런 데가 꼬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쵸? 반대로 넘어오는 거. 네, 이렇게 반대로 넘어오는 게 꼬이는 겁니다. 근데 얘는 처리할 수 있는 꼬임이에요. 근데 얘가 아마 굴곡이 조금만 더 심했으면 이제 여기서 난 더 이상 처리 못해 하고 나자빠졌을 거예요. 근데 여기도 지금 요 바깥쪽 게 요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 상황이 이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선을 두 개, 세 개, 아까 처음에 우리가 했던 요 위쪽에 있는 레일은 선을 두 개, 세 개 했잖아요. 근데 저건 표면에 대한 거기 때문에 표면에 이 부분은 이 선을 따라가고 저 부분은 저 선을 따라가고 이렇게 여러 개가 되는데 얘는 그게 아니라 전체의 흐름을 잡아주는 거예요.
이 프로파일과 이 프로파일을 연결하는데 전체 흐름이 직선 방향이 아닌 이 곡선, 내가 선택한 위쪽 곡선을 따라가는 거야. 비율적으로는 똑같이 갑니다. 그 개념이에요. 그래서 선이 하나밖에 안 되는 거고, 여기서 내가 뭐 추가적으로 밑에 있는 선을 선택한다고 선택이 되지는 건 아니에요. 아예 이 선으로 바뀌어요. 위에 선 선택이, 이거 따라가는 거 이제 멈췄죠? 취소가 되고 아랫선으로 바뀝니다. 그쵸? 만약에 내가 여기 있는 선을 선택을 하면, 이 형태로 바뀌어요. 자, 우리가 이제 가운데다가 이제 중심에다 그려준 거 있죠. 일반적으로 센터를 할 때는 전체적인 흐름을 중심을 기준으로 따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심인을 그려주는 경우, 지금 제가 마지막에 그린 것처럼 중심에다 그려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얘를 선택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전체적인 흐름을 이렇게 따라간다. 자, 여기서 보면, 자, 여기서도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심하게 꼬이기 시작하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바깥으로 삐져나온 것, 여기 살짝 있네. 이렇게 삐져나온 거. 그렇죠? 삐져나온 게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 상태로 제가 확인 눌러줄게요. 그럼 이렇게 잘 만들어졌어요. 자, 요 스케치 3번과 4번은 이제 아까 쓰는데 잠깐 썼으니까, 자, 가시성은 Alt V를 끄고, 자, 로프트 1번에서, 자, 스케치 1, 스케치 2, 스케치 3, 스케치 5가 이제 이 센터로 잡은 거죠. 센터 경로 잡은 거잖아요. 자, 얘 더블 클릭해서 수정 들어갈게요. 수정 들어가서 제가 이제 아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대로 좀 과격하게 좀 해볼게요. 얘를 잡아서 이렇게 빼볼 겁니다. 나 좀 과격한 변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과격한 변화를 원해. 해가지고, 자, 마무리. 하면, 자, 에러 떴어요. 자, 승인. 사라집니다. 로프트가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한테 무리한 거 요구하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얘가 뭐 아무리 이것과 이걸 연결이 애매한데, 그러니까 네가 좀 컴퓨터가 좀 알아서, 인벤터가 네가 좀 알아서 해줬으면 좋겠어. 나 그 연결을 애매한 연결을. 그런데 그 요구 자체가 합리적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구하는 거. 대부분 이제 그래요. 이제 이건 실제로 제가 커뮤니티나 이런 쪽에서 질문 올라오는 걸 많이 보는데, 이런 면과 이 면을 난 잇고 싶어요. 이 면과 이 면을 잇고 싶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면의 형태가 나오니까 이런 것들은 거의 로프트라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면의 형상과 이면의 형상이 아예 다른데 이 두 개를 잇고 싶어요. 근데 처리가 안 돼요. 이런 방식으로 잇고 싶은데 처리가 안 돼요. 그 질문들을 대개 보면 측면에 대한 곡선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점의 개수가 다른 거예요. 여기서는 점의 개수, 얘는 점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이런 프로파일이 있고 여기서는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면을 잇고 싶어요. 그러면 이게 점이 하나, 둘, 셋, 여기까지 대응이 될까요? 이렇게 대응되고, 이렇게 대응되고, 이렇게 대응되고. 그쵸?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 모서리가 얘가 일로 갈 거야? 그러면 이 모서리는 어디로 가? 이 모서리는 어디로 가야 돼? 이거를 인벤터한테, 야, 네가 알아서 판단해. 라고 하면은, 얘가 지 멋대로 막 이것저것 보내면은 다 인정할 거야? 그거 내가 봤을 때 어색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로프트를 할 때는 항상 이 측면들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러니까 설계자가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플랜을 가지고 인벤터한테 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플랜 자체가 지금처럼 에러가 발생하지 않게 합리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인이 계획을 갖고 있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은 지시를 해놓고 인벤터가 그걸 처리를 못한다고 소프트웨어가 이상해요, 버그예요, 문제 있어요 라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제가 답변을 뭐라고 할까요? 측면을 어떻게 정할지 명확하게 사용자께서 지정하셔야 됩니다. 저 그거 할 줄 모르는데요. 그러면 게임 끝났죠. 그거를 본인이 명확하게 계획을 세울 생각이 없으면 소프트웨어 못 쓰는 거예요. 본인이 하는 작업이잖아요. 본인이 하는 작업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되게 오해하는 게 컴퓨터가 알아서 해줘. 그러니까 난 몰라도 돼. 나는 아무 계획이 없어도 돼. 그게 편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는 일이 안 돼요. 인공지능도 그런 식으로는 처리 못 해요. 모든 기술은 자기 머릿속에서 주도적으로 나올 수 있어야 되고 항상 그 기술은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AI가 확산돼도 AI가 똑바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누가 확인할 건데? 본인이 확인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AI가 그걸 자동으로 처리해 줄 수 있어요. 말 그대로 편하게 AI가 자동으로 처리해 줘.
늘상 그런 건 그런 식으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AI라는 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AI라는 건 경험이에요, 경험. 경험에 대한 데이터를 AI가 취합을 해가지고 정리해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많이 처리하더라. 라고 해서 많이 처리한 방식으로 결과를 도출해 주는 거야, 빠르게. 근데 그 빠르게 도출해준 결과가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 내가 원한 결과가 아닐 수 있어. 왜냐면 내가 원한 결과가 항상 다수의 결과는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AI를 똑바로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AI, 나는 기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AI가 나온 결과를 무조건 받아서 쓰는 게 아니라 그 AI가 내놓은 결과를, 빠르게 내놓은 결과를 보고 이게 맞다 틀리다를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결국 그러려면 그 기술 자체는 AI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나도 갖고 있어야 된다고. AI 학자 중에 일부가 잘못 얘기하는 게 지식이 경량화다라고 하는데 AI를 똑바로 쓰려면 절대 지식이 경량화가 되면 안 돼. AI가 알고 있는 만큼 나도 알아야 돼. 무슨 소리라는 거야. 그걸 누가 감독하고 누가 관리할 건데. AI를 내가 감독하고 관리해야 되는데 내가 AI보다 모르면 그걸 AI가 잘못한 걸 어떻게 잡아낼 건데. 지금 자격시험에서도 AI를 도입해서 평가를 하겠습니다. AI를 어떻게 쓰는지 평가하겠습니다. AI가 결과를 내는 걸 어떻게 평가할 거야, 니들이. AI를 잘 다루는 사람을 만들려면 AI 없이 시험을 봐야 돼. 왜 AI를 써서 시험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AI 없이 시험을 봐가지고 이 사람이 AI 수준의 지식을 갖고 있느냐를 판단해야 된다니까? 그래야지 이 사람이 AI를 쓸 수 있느냐 없느냐가 나온다고. AI보다 멍청하면 AI를 못 써. 왜 이렇게 답답하지?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AI 정책들은 산으로 가잖아요. 왜 산으로 가냐? 뭔가를 잘못 파악하고 있어. AI니까 AI가 알아서 해주겠지? 뭔 소리야.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 이거는 2단계에서 우리가 본 로프트는 AI가 아니에요. 이거는 AI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어쨌든 로프트에다가 우리가 어떤 결과를 요구했을 때 이게 안 나오는 경우는 우리가 말이 안 되는 조건을 넣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조건을 다시 생각해야 돼. 그걸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컨트롤 Z로 취소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합리적인 조건을 넣으면 이렇게 잘 나와요. 근데 이것도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꼬임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안 좋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요 센터 라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컨트롤 Z로 다 취소할게요. 자, 로프트 한 거 다 취소했고 센터 라인은 제가 수정을 할게요. 스케치 5번 더블 클릭해서 스케치 편집으로 들어가고 스케치 3번과 4번은 이제 안 쓸 거니까 오른쪽 클릭 가시선 끌게요. 이건 이제 더 이상 안 쓸 거예요. 아예 꺼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얘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작업을 안 하고요. 우리가 이제 원래 센터 라인 할 때는 처음에 직으로 나와요. 직선으로 나와요. 그래서 L 라인으로 여기서 수평하게 나와요. 뭐 여기서 뭐 전체 거리에서 뭐 한 10mm? 10mm가 직선으로 나온다 그러면 10mm 잡고 그 다음에 또 L 해가지고 반대쪽도 웬만하면 직선으로 들어와요. 왜 직선으로 들어와야 저기에 이제 이 끝단에 꼬임이 없어요. 꼬임이. 이쪽으로 뭐 10mm 이렇게 뭐 10mm도 되고 5mm도 되고 그럼 이제 본인이 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사이에서 이제 곡선으로 연결해서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선에서 스플라인 보관 해서 이제 요 끝점 잡고 중간에 왔다가 갔다가 온단 말이에요. 클릭. 자 그리고 확인. 자, 그럼 여기 각지게 오잖아. 그럼 여기서 갑자기 팍 하고 꺾여버릴 거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도 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접선. 그쵸? 접선에서 이 선과 이 선이 접합니다. 탁 매끄럽게 가게. 그죠? 그 다음에 이 선과 이 선도 접합니다. 탁 매끄럽게 가게. 이렇게 하고 여기서 불고기 이제 이렇게 완만하게 갑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잡는다. 자, 그리고 마무리. 자, 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L 해가지고 자, 2단면과 2단면 사이에 센터 라인, 중심 라인, 전체적인 흐름은 이겁니다. 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어떻게 만들어줘요?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줘요. 평면 위에서 보면, 그렇죠? 이것도 여기 꼬이잖아. 네. 그러니까 이게 제어하기 되게 힘들어요. 로프트 하면서 중간 꼬임을 저렇게 만들어버리면.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센터 라인은 잘 안 써요. 센터 라인보다는
거의 보면 이제 레일을 많이 사용을 해요. 왜냐면 외부 형상을 직접적으로 내가 그 표면의 흐름을 직접적으로 제어하기 때문에 훨씬 더 이런 꼬임이 적어요. 외부 형상을 제어해주는. 센터 라인을 쓰려면 진짜 계획 잘 잡아가지고 가야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있는 게 요겁니다. 면적 로프트. 면적 로프트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센터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센터 라인이다. 센터 라인이에요. 센터 라인인데 중심선인데 중심선에다 한 가지를 추가했어요. 중심선으로 흘러가는 이 전체 길이를 1로 봅니다. 1로 봐요. 전체 구역이 1이야. 그럼 여기서 비율적으로 여기서 0. 몇 구역에서 여기에 있는 형상의 단면을 조정해 주세요. 단면의 크기를 조정해 줄 수 있어요. 부분 내가 지정해서. 그래서 이 지점의 단면 내가 크기 조정하고 이 지점의 단면 크기 조정, 이 지점의 단면 크기 조정, 이 지점의 단면 크기 조정. 그게 바로 뭐냐? 센터예요. 센터가 아니라 면적 로프트예요. 그래서 면적 로프트는 중심선이 있어야 돼요. 중심선이 반드시. 자, 그래서 이제 면적 로프트로 바꿔보겠습니다. 면적 로프트로 요거 홈 눌러가지고 기본 등급으로 놓고 면적 로프트로 바꿔보면 지금 아까 우리가 선택했던 중심 센터에서 선택했던 중심선이 그대로 선택되어 있습니다. 그쵸? 저게 있어야 하니까요. 그러면서 뭔가를 보여줘요. 그쵸? 뭔가를 보여줍니다. 이거요. 자, 지금 보면 이제 위치 시작. 왜냐면 내가 얘를 처음으로 찍었거든. 그러니까 여기가 시작 위치야. 시작 위치에서 이 삼각형의 면적이 얼마인지를 보여줘요. 자, 여기는 뭐예요? 끝에서 이 원의 면적이 얼마인지를 보여줍니다. 저렇게 면적을 보여주기 때문에 얘가 면적 로프트예요. 무슨 얘기냐? 저 면적, 해당하는 지역의 단면적을 제어해서 조정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조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 밑에 보면 한 칸이 더 추가가 됩니다. 배치된 단면 해서 추가하면 클릭, 추가하려면 클릭 나와요. 그러면 이제 여기를 딱 클릭을 해요. 클릭을 하고 뭘 해주느냐? 요 선, 경로선 쪽, 센터선 쪽에 갖다 대면 노란색으로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잘 안 보이겠지만 노란색으로 내 마우스 포인트 있는데 어떤 포인트가 생기고 거기서 내가 이렇게 오다가 딱 클릭을 하면 이렇게 추가가 되면서 이렇게 단면 치수라고 나옵니다. 단면 치수. 자, 이제 처음에 보면은 이제 요 위에 거 아이콘이 체크가 돼 있는데 요거 말고 밑에 거 있어요. 그럼 이제 얘는 뭐냐? 얘는 치수고, 그렇죠? 연동 안 됨. 연동 단면이고 얘는 연계 단면이다. 연계라는 건 여러분들 뭘 생각하면 되느냐? 연계 치수. 스케치할 때. 연계 치수가 뭐예요? 내가 치수를 제어하려고 하는 제어 치수가 아니라 그 치수가 다른 치수에 의해서 결정이 나는데 그 치수가 얼마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냥 보는 치수죠. 그래서 다른 치수가 바뀌면 따라 바뀌는 치수예요. 이게 연계 치수죠. 내가 직접 제어하는 치수가 아니에요. 내가 입력하는 치수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제 얘를 딱 선택하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얘가 회색으로 바뀝니다. 그렇죠? 무슨 얘기냐? 여기에 값을 입력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값을 그냥 보기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내가 이제 특정 포인트를 입력했잖아요. 방금 전에 이제 요쪽에 요쪽에 지금 보면 요렇게 위치가 하나 추가됐죠. 위치 요 포인트잖아요. 요 포인트에 지금 요렇게 이 삼각형이 이 원으로 바뀔 때 요 포인트에서의 요 원의 면적은 얼마야? 를 보여주고만 있는. 보여만 준다. 저거를 내가 바꿀 수는 없고. 그래서 확인용. 근데 우리가 이제 저렇게 확인만 할 거면 굳이 이거를 쓰진 않겠죠. 우리가 이제 저걸 쓴다는 건 저 부분을 제어를 하겠지. 그치? 하고 싶겠지. 하고 싶으니까 굳이 이거 면적 로프트를 했겠지. 그렇잖아요. 하지 않을 건데 굳이 면적 로프트를 할 이유가 있어? 그쵸. 없죠. 물론 이제 기술적으로 저 부분에 이제 저 값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그때도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일반적으로는 이제 저걸 할 때는 이제 요거 연동으로 놓고 자 그러면 이제 이 값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단면의 위치는 제가 아까 비율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저 선의 전체 길이를 1이라고 보면 그 중에 시작에서부터 한 0.17 구간에 왔다. 그게 이제 이 구간이다. 라는 거고 1이라고 봤을 때
이걸 이제 거리값으로 놓을 수도 있어요. 거리값으로. 요 시작에서부터 17. 얼마 몇 미리 와서. 요거 이제 내가 이거를 비율로 볼 거야 아니면 거리로 볼 거야. 이건 이제 내 마음대로 이렇게 지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제어를 할 거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 값을 바꿔줄 수도 있죠. 직접적으로 내가 입력을 해서 난 17mm 지점에서 할 거야라는 걸 해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단면 크기. 자, 17mm 구간에 이제 단면 크기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제 여기 보는 건 진짜 이 삼각형이 이 원으로 바뀌면서 이 경로를 따라가게 되면 지금 저 부분에서 이제 나오는 형상이 완벽한 삼각형이 아니고 삼각형이 이제 원으로 바뀌어가는 중간 단계죠. 그 중간 단계의 단면적은 이게 맞는 거야. 지금 네가 기본으로 잡은 상태에서는 이게 맞는 건데, 자, 바꾸고 싶으면 바꿔. 그래서 단면적이 지금 663.33에서 이제 밀리미터 제곱이다. 근데 내가 여기 딱 원하는 단면이 있다 그러면 나 663은 아니고 나 500 미리 제곱 밀리미터의 단면적을 갖고 싶어라고 하면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그리고 딱 클릭해 보면 여기 사이즈가 줄어요. 이렇게 하고 확인 눌러볼까요? 확인 눌러보면 그 사이즈가 줄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500mm로 줄었다가, 그렇죠? 다시 여기서 원래 원 단면으로 이제 1:1 비율로 다시 돌아오면서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얘는 내가 커브를 그려서 전체적인 이제 굴곡을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비율 값을 추가해가면서 굴곡을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는 이렇게 하나만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추가하려면 클릭을 다시 눌러가지고 또 포인트를 하나 또 추가해 줄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포인트는 여러 개 추가해 줄 수 있다. 그래서 내가 포인트 추가하는 데마다 단면을 제어해 줄 수 있고, 똑같이 이제 아까는 이렇게 했는데 용 거리 값으로 해서 이제 64니까 65 정도의 거리에서 내 단면을 제어하겠다. 단면 제어할 때 우리가 이제 요걸 해줬는데 이건 단면적을 입력을 하는 거고, 뒤에 건 뭐냐면 비율로 가는 겁니다. 비율. 기존에 이제 요 삼각형과 요 원의 원래 1:1 사이즈 있잖아요. 1:1 사이즈가 변화해주는 그 비율에서 몇 배로 키워줄까? 그런 거죠. 지금 여기는 지금 0.6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면 제가 아마 요 중간에다가 단면적을 줄여놨잖아요. 줄여놨으니까 여기 작아져가지고 작아진 데서 점점 다시 커지는 과정인데, 그게 아니라 난 여기는 크게 갈 거예요. 그래서 1.1배. 전체적인 비율의 1.1배로 갈 거야 라고 한다면 확인. 지금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것도 되게 어려워요, 쓰기. 여기서 이렇게 줄었는데, 면적이 줄었는데, 그 면적이 1.1배가 되기는 어려운데, 라는 거예요. 그쵸? 0.2. 그럼 이제 여기서 다시, 얘를, 요 칸을 더블 클릭하면 다시 뜹니다. 1.1 안 돼? 그럼 알았어, 1. 1 하니까 되죠. 자, 그러면 요거보다 약간 더 키워볼까? 1.1 안 되니까 1.06. 1.06도 안 되죠. 그러면 1.01로 해볼까? 1.01은 되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 범위를 잡아야 돼요. 범위를 잡아야 되는데, 그게 내 맘대로 무조건 되는 건 아니다. 근데 어쨌든 합리적인 이 면적의 변화를 내가 유도할 수 있다면, 수치적으로 제어를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게 필요하다고 한다면, 가능은 하다. 라는 거죠. 가능은 하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레일 시스템을 이용을 해가지고 어떤 형상을 정밀하게 제어해주는 방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만약에 쓰게 된다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면적 로프트는 되게 이제 어떤 값으로 우리가 정해야 되는데 그게 또 말이 안 되는 값을 넘어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수학적으로 아주 그 어떤 단면에 대한 계산을 수학적으로 접근하지 않는 분들은 힘들어요. 힘들고, 근데 이게 필요한 분야가 있기는 해요. 있을 거예요. 저건 있기는 하고, 그 다음에 센터 라인 같은 경우도 이렇게 꼬임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솔직히 어렵고,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게 될 거는 이제 그냥 일반적인 레일 시스템. 표면에 있는 형상을 정의해주는 레일 시스템을 많이 쓰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확인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꼬임 이렇게 꼬임이 발생을 했지만, 어쨌든 여기도 발생을 했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로프트를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이제 인터넷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운 그 단순한 로프트는 솔직히 말하면 이제 로프트는 아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로프트에 대한 이제 이번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부터는 이제 좀 여러 개의 단면, 그리고 이제 점의 개수가 좀 맞지 않는 경우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그것들을 대응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제 단면이 여러 개일 때 좀 달라지는 단면이 여러 개면 이제 로프 특성이 좀 달라지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